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계세요? 저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와 이온 음료 마시기, 공원 그늘에서 시원한 분수 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듣기. 이게 요즘의 여름나기 비법입니다. 저희 여름나기 비법, 오늘도 익산의 여러 소식을 들고 온 저희 재미보라와 1시간 함께해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재미보라 박다은입니다. 네, 저는 같이 오늘 방송을 할 재미보라 한가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머. 아유, 긴장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긴장을 했나. 요즘에 여름이 너무 폭염이 너무 심해서 네. 예, 말을 못 하겠어요. 네네. 더위에 대해서는 네네. 우리가 해도 끝이 안 날 맞아요. 이런 더위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더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에어컨도 설치를 안 하는 가정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태백. 네네, 작년에 그렇죠. 뉴스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네네. 올해 뉴스에는 태백도 폭염이 계속 5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거의 39도에 육박하고 40도에 다다르는 곳도 속출하고 있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푼쌤, 무더운 여름은 잘 보내고 계세요? 역시 재미수다를 들으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다행입니다. 네. 역시 더울 때는 수다를 통해서 더위를 잊어야 돼요. 네, 입 밖으로 그럼요. 열기를 내뿜어야 되는군요. 수박 한 덩어리 먹으면서 수다를 하면서 또 재미수다를 듣고 네네. 그러면서 네, 수다, 더위를- 수박, 재미수다. 예. 아, 네, 좋네요. 라임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1부 지금 익사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일부 지금 익산은에서는요, 익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행사, 축제, 교육 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다이로움 시골 여행 소식과 석재문화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네, 이 다이롬이 익산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맞아요. 그래서 다이롬 카드도 있고, 맞아요. 다이롬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다이롬 시골 여행 아이템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여름 방학에 뭐 시골 할머니 댁, 뭐 외갓집, 친척집 이런데 많이 다녀왔을 텐데, 맞아요. 농촌 활동, 농활도 네네네. 한 아주 적도 예전엔 있고요. 맞아요. 요새는 농활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시골 할머니 댁을 여름방학에 가는 것도 요즘 가겠지? 아무튼간 네네. 사실 할머니들께서 이제 집에 올라오시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익산시가 사실은 익산은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맞아요.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그 굉장히 다 농촌의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농촌 특화 여행 상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할인도 지원하고 해서 특별한 여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농촌 크리에이 투어 그러니까 농촌 크리에이터가 이제 뭔가를 창작하는 창작자인데 그렇게 하는 네네네. 투어를 겸한 어, 크리에이 투어를 개발을 했어요. 이름이 멋있네요. 크리에이 투어 네네. 사업으로 농촌의 다양한 지원을 연계한 테마 관광 상품 10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상품 판매 금액 30%를 할인을 익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매력적이네요. 30%. 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농촌 크레이 투어는 농촌관광 운영 주체가 여행사와 협업을 해서
농촌에 특화된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으로 지난 4월 익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농촌에 있는 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음.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선정이 1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달콤 시원 메론과 시의 만남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네네네. 예. 오. 시를 또 메론과 함께 만나면 더 시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뭐 산멍, 바람멍, 시간멍 그런 느림 여행 아. 이러한 컨셉으로 또 지원을 받는 네네네네. 게 아, 있고 멍 때리기 멍 때리기. 필요하죠. 네네. 멍 때리기 네네. 필요합니다. 한여름 쿨한 힐링 여행. 네. 오. 여름이니까 좀 쿨하게 시원하게 네네네네. 힐링 여행을 네네. 하자. 그리고 편백숲 힐링 여행. 뭐 음. 이런 것들이 10개 정도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 저희는 한 지금 4개 정도 꼽아 봤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 요 4개만 한번 보면 달콤 시원 메론과 시의 만남은 익산시 인근이 이제 메론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론 맞아요. 수확 체험 같이 하고 메론 빙수에 시원하게 빠져보고 가람 이병기 문학관에서 기품 있게 문학에 빠져보자.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오. 예,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가 또 익산에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 메론과 가람 선생의 이 시 시와 문화를 이제 접목을 한 것 같습니다. 음. 오. 저희가 먼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메론 빙수. 저 어. 메론 빙수 좋아합니다. 네네네. 맛있겠다. 그리고 그리고 산멍, 바람멍, 시간멍, 느림 여행. 이거는 사실 이 제목만 봐도 대충 이런 거 하겠구나라는 네, 것을 좀 알 네네, 수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익산의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쉼을 즐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멍 때리기. 네네. 예. 필요합니다. 현대인에게 꼭 예, 필요해요. 그런 여행 테마가 하나가 있고 한여름 쿨한 힐링 여행은 한여름에 시원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행인데 장소가 성당 포구예요. 그래서 성당 포구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바람개비 열차도 타고 뭐 이러한 컨셉인데 성당 시원하겠다. 포구가 그 금강변에 있기 때문에 익산 시민분들은 자주 가는 익산 근교의 어떤 맞아요. 그 자연을 공원 만날 역할을 수- 합니다. 네, 네, 자연을 네.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성당 포구에서 힐링 여행을 하는 테마가 있고 음흠. 또 편백숲 힐링은 한적하고 조용한 숲속에서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힐링을 선사하는 여행이다. 편백은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향이 너무 좋죠. 건강에 네네. 좋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맞아요. 계시니까 이 편백숲 힐링 여행도 괜찮은데 이것들 중에서 혹시 가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렇다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메론이 아무래도 메론과 시의 만남 이 여행이 끌리고요. 그다음에 그 멍 때리는 여행도 전 좀 괜찮을 끌리네요. 것 같죠. 네네. 네네. 선생님은 어떤 여행이 좀 끌리시나요? 저는 성당포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당포구를 가면 금강을 쫙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 굉장히 그 힐링도 되면서 또 인근에 캠핑장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성당포구에서 하는 그 쿨한 힐링 여행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를 이제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검색창에서 다이롬 시골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신 후에 테마 코스 할인 여행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여행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야말로 진짜 곧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익산 시민도 신청해서 갈 수 있겠죠? 가고 싶다. 그러지 않을까요? 체험 숙박 신청서는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네네네. 서둘러서 예약을 해야 10일 후에 저희가 그니까요. 늦은 휴가라도 가려면 그니까요. 예, 방송 끝나고 바로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예약도 할 수 있고 예, 다이롬 시골 여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 30% 할인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할인 지원이 익산시에서 해주니까
익산에 꼭 놀러 오셔서 이런 다이롬 시골 여행 크리에이 투어, 맞아요. 크리에이 투어 많은 네네. 체험과 또 휴식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름에는 뭐니 해도 시골 여행, 뭐 수박, 메론 이런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소식. 생각해 보니까 메론이 좀 끌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시원한 거는 과일은 어쩔 수 없어요. 여름에는 끓이는 게. 네, 네. 네, 두 번째 소식 전하기 전에 저희 음악 듣고 올게요. Yes, Togg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때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된 날.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덜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건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s, fly.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늘을 나르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왠지 철딱선이 없었나 문득 이거 내 모습 처수에 따운데.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러고 나 좋아요.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점처럼 보여지겠지. 예구쟁이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덜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건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재미보라의 재미쓰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거북이의 비행기 노래를 들으니까 이게 여름 휴가철에는 또 비행기 한 번씩 많이 타고 예. 그게 또 그렇게도 이어지는군요. 뭐 제주도도 가고 맞아요. 어디 뭐 해외도 가시고 맞아요. 이 휴가철에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노래였죠.
기내식 먹으려고 타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그래요? 신기한 걸. 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석재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작년 7월에 황등면 석제품 홍보 정시관 옆에 석재문화체험관이 개관을 했어요. 네. 이 석제품이라는 게 돌로 만든 제품. 맞습니다. 석재. 네, 석재 예, 네. 그 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이제 활용을 한 건데요. 네, 네. 체험관에 가시면 석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고 다양한 석재의 물성이나 뭔가 익산에서 나는 그런 석재의 그런 개요 같은 것들도 다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익산 하면은 돌이다, 석재다 이런 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황등석은 유명합니다. 그쵸. 황등석. 맞아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황등이 익산에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익산시 황등면. 그 유명한 황등석이 있는 곳이 익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화강암 석재 대표적인 생산지가 바로 익산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황등, 뭐 낭산, 함열, 3기 지역에 17개소나 석산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황등면에 위치한 황등 석산은 국내 단일 석산으로는 최대 규모의 원석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17개나 되는 줄은 사실 몰랐는데 그 네, 석산이 맞아요. 엄청 많네요. 네네, 그쪽 지역에는 석재가 굉장히 활발하게 채굴되고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이런 설명도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 이제 네네. 안내를 드려야겠죠. 혹시 가보셨나요, 선생님? 제가 체험 프로그램은 못 해봤고요. 네네네. 이제 황등에 가끔 식사하러 가거나 하면 황등에 또 몇 가지 그 유명한 맛집이 있거든요. 네네, 그쵸. 그뭐 소고기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음. 이런 맛집이 있어서 간혹 가면 그 돌 석재 공장이나 석제품 만드는 데를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정말 돌로 못 만드는 게 없구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그 재미있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 작품들이 있는 것을 봤고 탑이나 이런 예전 전통적인 뭐 불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 석제품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다만 돌의 특성상 이제 그 돌가루가 돌먼지가 많이 그 흩날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아무튼 이 황등 인근에 가시면 정말 손쉽게 이 석재 공장이나 그 돌로 어떤 그 제품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체험관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아마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전시도 해놓고 체험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저도 황등길 쪽을 지나가다 보면 황등 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제품이 뭐 비석이라든가 여러 석재 조각들이 그 업체에서 다양하게 이제 판매하시려고 세워놓으신 것들을 거리로 지나가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시려면 보통 이제 석재문화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통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주말에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장소는 석재문화체험관인데 주소로는 황등면 석재단지길 10인데요. 익산 분들은 아마 석제품 홍보정시관이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아실 것 같아요. 네. 뭐 개인, 단체, 기관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홈페이지랑 전화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좀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역시 현장에서 바로 하기는 어렵고 예약이 좀 네네, 미리 좀 있어야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전화로는 063-859-5597번, 063-859-5597번으로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프로그램 열린 거는요. 석판 캘리그라피 프로그램 열리고요.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키 만들기. 이거 괜찮네. 아까부터 저희가 자꾸 먹는 거 시원한 거에 꽂혀가지고. 네. 네, 그리고 8월 탄생석 스트랩 만들기.
탄생석 스트랩을 네네, 돌로 네. 만드는군요. 네네. 그리고 원목 미니나무 자식 테이블 만들기. 그리고 여름맞이 플라워리스 공예 체험 이렇게 다양한 체험이 있고요. 네네. 그 석재문화 체험관에 가시면 석판 캘리그라피는 이번에 이제 열리는 체험 프로그램이지만 석재품 문화 체험관에 가면은 이제 그냥 탁본을 뜰 수 있게 돌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체험이 네, 가격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네요. 맞아요. 예, 재료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게요. 석판 캘리그라피는 무료이지만 아이스크림 쿠키나 스트랩 만들기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재료 비용이 발생을 해요. 네, 많지는 않고 네네네.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맞습니다. 네네. 뭐 탄생석 스트랩은 뭐 8,000원 정도면 되니까 예. 또 아이들 있는 집은 뭐 같이 가서 애들 체험도 하고 하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석조각 시연 관람 및 체험인데요. 네, 석조각 그 관람 체험이에요. 석 조각. 네네, 이건 돌 뭐냐면 조각하는 거. 네네, 네. 원석을 이용해서 작품을 실제로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재현을 석공 장인분께서 해주시면 관람객들이 그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것도 재밌겠네요. 네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약은 없이 현장 관람이 가능한데요. 네네. 그 운영 시간은 8월 11일 일요일, 8월 25일 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고요. 관람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서 하시는 거 보면서 네, 장인분께서 석공 제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를 저희가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도 뭐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이 화강암이 아무튼 제일 단단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물성이 굉장히 딱딱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리석이나 이런 돌에 비해서 훨씬 단단해서 이 화강암을 그렇게 자유롭게 깎고 다듬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러니까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인들이 아직은 황등에는 이 석재 산업이 그 활발하니까 네네네네. 이런 장인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 특히 이 조각 공예품 만드는 것을 이렇게 관람도 할 수 있고 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다 망치와 정으로만 이렇게 네네. 조각을 해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런 전통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가보고 다음에 네네. 한번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한번 체험 가봐야겠어요. 얘기를 말씀을 또 한번 네네네.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그 장인분께서 돌을 정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게 궁금하시면요, 석재문화 체험관 프로그램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니까요, 이용해 참고해 주시고요. 가면 일단 그 건물을 석재문화체험관이랑 홍보정시관에 보시면 건물이 일단 익산 석재로 지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네. 예, 돌 한번 유심히 보시고, 사실 석기 시대부터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굉장히 친숙한 조회로는 돌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이 석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석기 시대 화강암으로 뭘 만들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니까요.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석기 시대부터 생각해 보니까 돌이 굉장히 인간과 오래된 재료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뭐 예전에는 저희가 마제석기, 타제석기 막 이렇게 맞아요. 했었는데 배웠었어요. 이제 타제석기는 두드려 깨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 거고 마제석기는 가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또 우리말로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뭐 뗀돌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뗀석기 맞아, 네, 그렇게 예. 합니다. 예, 네, 네. 그러한 또 석기 시대부터의 어떤 그 기운을 느끼시려면 황등면에 있는 석재 체험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끝곡 들려드립니다. 아하.
너무 즐겨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오 아가씨 시간 있어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때 콩닥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 내 건넨 부끄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한 머리 오죠 이럴 수가 어머나 아이야 차가워 너무나 서두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차 몸이 떨려 냉면 즐겨도 너무 즐겨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오 아가씨 오빠 믿지 튕기는 모습에 난 푹 빠져버렸어 처음엔 몰랐어 그렇게 난 반했어 난 그대 정말 난 그대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 반짝반짝 속이 탄단 말이야 그대 나에게 아는 말이야 이럴 수가 어쩌나 아이야 차가워 너무나 서두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차 몸이 떨려 냉면 즐겨도 너무 즐겨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Baby, yeah. Wanna hold me Oh yeah, be Baby, yeah. Wanna hold me Oh yeah, be 네, 명카 드라이브 냉면 듣고 왔습니다. 네, 냉면도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 같아요. 아 냉면 좋습니다. 냉면. 네네. 네.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평양냉면 중에 골라서 맛있게 먹어볼까요 오늘? 이따가? 좋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 공동체 라디오 앱,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부 익산 동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벌써 2부인가요? 네, 2부입니다. 아, 네네. 935, 93.5 기억해 주시고.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2부 익산 동네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동네와 명소, 어제와 오늘을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네, 익산이 뭐 여러 자랑거리가 있고 가볼 데가 있지만 네네. 또 4대 종교가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곳이 거의 익산이 유일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 또한 근데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종교 문화체험 여행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4대 종교가 뭔 줄은 다 아실 텐데, 4대 종교
어떻게 되나요? 힌두교, 이슬람교. 여기 저기 죄송해요. 농담이었어요. 네네. 네, 익산에서 만날 수 있는 4대 종교는 원불교, 기독교, 예, 개신교, 불교 이렇죠? 이게 정답이죠, 선생님? 틀렸습니다. 또 틀렸어요? 이게 아니에요? 천주교, 죄송해요. 네. 오. 천주교,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개신교라고 그렇지. 하니까 맞아, 네, 맞아. 천주교가 빠졌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4대 종교 성지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맞췄다. 예. 아직 그 힌두교는 네네. 네, 미미해가지고 이슬람도 네네. 아직 미미합니다. 네. 네네네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익산이 4대 종교에 그 여행을 할 수가 있냐? 다른 교회나 성당이나 절은 많이 있어요. 한데 물론 이제 원불교 를 교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나 절 같이 가서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을 원불교는 교당이라고 하는데 교당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렇죠. 익산에 그 원불교의 총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헤드쿼터죠. 예. 우리 그 익산 원불교 총부는 뭐 익산 분들은 다 아시고 사실 전주나 뭐 인근 전북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익산에 원불교 총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신데요. 원광대학교에 바로 인접해서 길 하나 건너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분들도 사실은 그곳의 정식 명칭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가 뭐 원불교 뭐 총본산이구나 아니면은 뭐 거기 뭐 있잖아 거기 원불교 무슨 뭐 그 뭐 큰데 공간, 예. 큰데 있잖아. 원불교 중앙총부가 정식 정식 명칭인가요? 명칭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원불교 익산 성지라고도 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중앙총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원불교라는 헤드쿼터인 종교의 거고. 헤드쿼터를 얘기하는 거고 익산 성지라는 것은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또 원불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지로 인 거군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그 모든 원불교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익산은 이 원불교 중앙 총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4대 종교의 그 다이로움 여행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들어가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도 되나? 나 이 무교인데 들어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금 그 보이지 않는 벽이 그러니까 편히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종교와 상관없이 평일 낮 아니면 주말도 마찬가지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는 그 문이 개방되어 있는 시간에는 방문이 가능하다고 들어갈 수 있군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해요. 이곳이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일제 강점기 시절 1920년대에 조성이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 한옥 그리고 일본식 목조 구조 그리고 근대 주택 이러한 건축 양식들을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대 문화유산 요로 지정이 되어 우리나라 있군요. 근대 네네.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정원도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조용하게 명상도 하면서 거닐거나 뭐 이렇게 하시려면 그곳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고즈넉하고 잘 그 보완이 돼서 굉장히 좋은데 잘 몰라.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많이들 그냥 그
정문만 보시고 지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익산시 다이롬 그 4대 종교 여행에서는 그 원불교 중앙총부에 들어가서 명상 시험도 하고 그렇게 네, 산책도 하시고. 산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그 생소해서 못 들어가 보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사람은 네네. 혜택을 보기도 하는 게 산책하러 들어가면은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서 정말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좋았다고 할까요? 그랬거든요. 산책을 네. 할 때. 거기 이제 정문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넓어요, 주차장. 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료예요. 무료, 주차도 무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정원, 산책도 무료 이렇게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익산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불교가 이제 신흥 종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원불교 교단을 총괄 운영하는 원불교 중앙총부는 원불교 교도들의 신앙의 중심지이다. 소태산 박중빈이 1916년 세운 원불교는 법신불 일원상이 믿음의 대상이며 원불교가 지향하는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때 없는 마음 공부 어디나 선방이라는 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종교로서 현실에서 이상 세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선 종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1924년 설립된 원불교 중앙총부는 교조 박중빈이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를 정식 교단으로 선포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전법 활동을 펼치며 원불교 발전의 토대를 닦은 곳이다. 따라서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중앙총부를 박중빈이 깨우친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 성지로 여긴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게 중앙 총부지만 이제 원불교 이제 신자분들께서는 성지라고 성지로, 부르는 네. 게 그래서 그런 거군요. 전법이란 거는 이제 법을 전한다. 그런 네네네, 뜻이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혹시라도 눈치채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1924년에 설립했다고. 네네, 일제 강점기에. 금년이 오, 2024년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중앙총부 설립 100주년 100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거기를 가 보시면 중앙에 아주 넓은 잔디밭이 있거든요. 거기에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원불교 이렇게 사진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원불교를 뭐 원불교 교도님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가서 원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고 싶으시면 지금 이제 중앙총부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사진도 볼 수 있고 예, 하니까 많은 방문해 주시면 뭐 이 4대 종교 여행이 좀 활성화가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아직도 그 말씀하신 대로 중앙 총부가 헤드쿼터의 그 역할도 하고 있고 그 공동 생활을 하시는 수행 공간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곳에 숙소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산책 한번 가봤을 땐 팻말이 네,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수행 중이십니다. 이런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가 보시면 이게 뭐지 하는, 왜냐하면 여러 공간들이 여러 맞아요, 건물이나 이런 게 맞아요, 같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예전 지금 얘기한 대로 1924년부터 건립하면서부터 있었던 아주 그 근대문화유산 건물들도 있고, 예전 건물도 있고. 예, 현재 그 헤드쿼터로서의 그 업무를 보는, 사무를 보는 사무 공간도 있고,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원불교 성직자, 원불교에서는 이제 교무라고 합니다. 원불교의 그 종교 업무를 하시는 그 성직자를 교무라고 하시는데, 그 교무님들이
묵으시는 숙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모든 교무님이 다 계신 건 그러니까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숙소 그리고 연로하신 그 음. 이제 퇴임을 하신 음. 분들이 또 정양하고 수양하시는 또 그런 음.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곳이 성지이자 업무 공간이자 또 생활의 공간 네, 다 그러니까요. 그게 한 곳에 모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티켓이 있다면은 조금 지나가시다 산책을 하시다가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수행 중입니다. 뭔가 이런 팻말이 붙어 있으면 생활 공간입니다. 이러면 조금 조용히 해주시는 그렇죠. 것도 네. 아주 에티켓이죠. 고성방가 음주가무 맞아요.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저같이 목소리 큰 분은 이제 지나갈 때 약간 입을 닫고 마스크를 껴도 되고 네, 마스크를 써도 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가 그런 그 중앙 총부가 익산에 있는데 너무 이제 원불교만 얘기하면은 안 되고 저희가 4대 종교를 다 해야 맞아요.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다음이 이제 또 기독교의 굉장한 명소가 익산에 있어요. 맞아요. 우리 다은 쌤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두동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두동교회는 성당면에 있어요. 위치하고 있고요. 그 성당은 아까 그 성당이죠. 그 금강변에 있는 성당. 네, 맞습니다. 천주교 성당이 아니고. 맞아요. 네, 네. 이곳도 1923년 일제 강점기에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에서 시작된 농촌을 기반으로 한 교회예요. 특히나 이곳은 이제 기역자형 예배당이 유명하잖아요. 그러게 이게 기역자라고 해야 될지 시옷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예, 아무튼 보통은 그렇게, 기역자형이라고 예, 부르니까. 꺾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역자형 예배당은 1929년에 건축이 되었어요. 가장 네. 오래된 교회 건물이며 전라북도 지방문화재 제 179호와 한국 기독교 사적 제 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한국 기독교 사적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 4호로 돼 있다면은 상당히 이 우선 순위에서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추측을 하신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기역자형 예배당이 그래서 이 두동교회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4대 종교 투어를 할 때도 이곳에 네네. 방문을 하시게 될 텐데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기역자형 예배당만 쓸 수는 없으니까 다른 예배당도 지어졌지만 기역자 예배당은 이제 영구 보존 예배당이 그 이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 지나면은 건축 100년 되겠네요. 29년에 그러니까요. 지어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익산 지역 초기 교회 중에 한 곳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종교 흔적 밝기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옛날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 말로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은 남녀 회중석을 3칸 크기의 직각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시옷자일지 기역자일지 모르겠다고 하신 게 네네네. 남자 예배당, 여자 예배당을 두고 이제 그 직각 그 가운데에 만나는 중심에 강단을 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남녀는 구별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된 형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보면 양쪽을 다 볼 수 있는데 실제 신도들은 남자분들은 남자 칸에 앉으시고 여자분들은 여자 칸에 앉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네, 네. 이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이 한국 교회의 토착성과 자율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그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네, 그런 한국의 어떤 네. 유교 문화를 반영해서 네, 지키면서도 그래서 한국 기독교 전파 과정과 교회의 그 건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요. 왜 재밌냐면 제가 조금 전에 그 원불교 중앙 총부 소개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큰 강당이 있어요. 그 대각전이라는 강당이 있는데 거기는 현관이 입구가 달라요. 다른- 남자 예. 연관, 여자 연관 달라요. 하지만 들어가면
통이에요. 아 그래요? 입구만 달라요? 입구 들어가는 입구는 다르지만 들어가면 그 하나이고 물론 그 앉는 게 이렇게 섞어 앉지는 않고 아 그래요? 예, 남자 쪽, 여자 쪽 이렇게 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음. 공간 자체는 그냥 일자로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두동교회는 현관도 다르지만 앉는 것 자체가 서로 그 다른 공간에서 앉게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이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종교 건물이지만 약간 다른 그 그니까요. 형태를 볼 수 네네. 있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이렇게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도 또 네, 역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원불교 기독교 이제 종교 얘기를 하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네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ne thing for sure, and everybody knows what's theirs is theirs, and what's yours is yours. Are you ready to go? I'm ready to go. Till the drummer get wicked. 날 보내 입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울고 싶어서 내 앞에 널 봤을 땐 너무도 커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좋아해 저 정도야 내 손을 잡아주기를 바래 난 너를 보낼게 Till the drummer get wicked.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날 되게만 봐봐 세상을 가는 거야 되게만 봐봐 세상을 가는 거야 되게만 날 보내 입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울고 싶어 너네 앞에 너를 봤을 때 너무도 꺼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좋아해 저 정도야 내 손을 잡아주기를 바래 난 너를 보낼게 Till the drummer get wicked.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One thing for sure, and everybody knows what's theirs is theirs, and what's yours is yours. Till the drummer get wicked.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날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Till the drummer get wicked. Call the cops. 네, 유피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굉장히 시원한 듣고만 있어도 그
더위를 잊을 수가 있네요. 맞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2부 익산 동네 이야기에서 4대 종교 체험 여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네 곳 중에서 두 곳은 아까 다녀왔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 뭐가 남았을까요? 네, 두 곳 더 남았는데 나바이 성당하고요. 미륵사지 남았습니다. 네, 천주교와 불교가 되겠네요. 네네. 제가 나바이 성당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네. 나바이 성당은 망성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망성이 어딘가요? 익산 북부 지역 쪽이고요. 네, 성당에서 조금 더 가면 있을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거기도 아마 금강변으로 제가 맞아요. 알고 있는데 아마 수박 네. 축제도 하고 그래서 익산 시민분들은 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네네. 곳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데요. 나바이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네네. 이곳도 나바이 성지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1845년 10월 12일에 한국인 최초 신부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하여 첫 받을 내짓은 곳이기 때문에 성지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나바위가 지명인가 봐요. 네, 그 그렇습니다. 동네 망성면에 그렇습니다. 있는 나바위. 네네. 그래서 나바이 성당은 1882년 나바위 공소가 설립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본당으로 승격을 하였는데요. 옛날 성당 이름은 화산 성당이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곳 또한 성당 그 건축 양식에서 이제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데 한옥 전통 양식의 서양식 성당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것도 독특한 이러한 건축 양식 때문에 1987년 사적 제31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나바위 성당 이름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네, 가까이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네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그 나바위 성당이 그렇게 성당이 유명하고 천주교 성지가 된 것이 바로 이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고 처음 온 곳이어서 그랬다는 거는 제가 다시 지금 새로 그러시군요. 그랬었구나라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시자 천주교 성인으로 지금 추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마카오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네네. 네, 마카오 예전에 포르투갈 영이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 다시 돌아갔는데 마카오에 있는 작은 성당을 갔습니다. 거기에 갓을 쓴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갓을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조각이 있었습니다. 갓을 쓴 조각이 예, 그 성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안내해 준 분이 저게 한국 사람일 텐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히 김대건 신부가 아닐까 했어요. 왜냐하면 성인으로 이제 됐고 그래서 오늘 이 나바위 성당을 또 김대건 신부님이 오신 곳이라고 해서 보니까 마카오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고 한 게 마카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물론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고 뭐 돼 있는데 아무튼 마카오에서 굉장히 계셨던 시절이 중요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중국 상해를 거쳐서 오는데 이 나바위를 간 게 강경이라는 동네가 예전에는 굉장히 번창을 요새는 젓갈로만 유명한데 예전에는 그 조선 3대 시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왜 그랬냐면은 금강을 따라서 수로가 있으니까 육지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해에서 강경으로 오는 그 배로 이 김대건 신부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린 곳이 나바위여서 거기에 그렇구나. 성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편히 흔하게 얘기할 때는 상해에서 강경포구를 통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나바위 성지 다시 한번 이 성당이 독특한 건축 양식 때문에 이 사적으로도 맞아요. 이렇게 지정이 됐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마카오에 있다는 거는 성당에 갓쓴 조각상이 있다는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네. 알게 됐네요. 저도 또 아쉽게도 반대로. 제가 그 성당 이름을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네네네네. 굉장히 자그마한 초창기 마카오도 이제 작은 동네긴 하지만 예전 일종의 원주민이 살았던 지역 그리고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또 개척한 지역 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동네에 있는 작은 성당에 갓쓴 그 성인의 조각이 있어서 아마 그 성당과도 관련이 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러니까요. 드네요. 이곳이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곳이기도 하고요. 애국 개몽운동으로 1908년에 세웠던 계명학교가 어려움을 겪어서 1947년 계명학교는 폐교가 되고요. 이제 그곳 철거한 곳에서 그 철거한 자재로 수녀원이 건립이 되고 그렇군요. 네, 수녀분들께서 이제 시약소를 설치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의료 활동을 펼치는 등 이런 활동들을 펼쳤는데요. 나바이 성당이 한국 전쟁 동안에도 미사가 끊이지 않는 성당으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저희 그 익선 남부시장 쪽에 가면은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가보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 4대 종교 여행 관련된 것도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초기 이제 종교들이 이제 하긴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에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건축 양식도 이제 그런 건축 양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4대 종교 여행도 가보시고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도 가보시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가 빠졌는데 네. 익산에는 여러 이제 아담한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없지만 정말 거대했던 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륵사였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륵사 절은 다 소실이 돼서 맞아요. 미륵사가 있던 터만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하고 있고 뭐 다 미륵사지는 다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미륵사가 삼국유사에 의하면 백제 무왕, 이 무왕은 서기 600년에서 641년에 사셨다고 합니다. 42에 돌아가셨네요. 네. 예, 무왕 때 그 미륵 신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창건된 사찰이고 규모가 가장 큰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과 동원,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이죠. 네. 예, 서원과 동원을 좌우로 배치한 삼원병렬식 가람입니다. 가람은 절이란 뜻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미륵사는 이제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삼국유사에 기록된 그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백제 최대 규모의 삼원병렬식 가람, 그러니까 중간하고 중원, 동원, 서원 네네네네. 이렇게 그 이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수한 가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게 절터로서 남아있던 거는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미륵사지 석탑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당간지주. 예. 그런데 이제 석탑을 해체 복원을 하면서 2009년에 그 석탑 안에서 금제 사리 봉영기가 맞아요. 발견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639년 무왕 때에 건립되었다는 절대 연대가 밝혀져서 관련 유적과 유물을 편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고 지금 가보면 이게 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네, 때문에 백제 굉장히 역사 이제 문화 지구입니다. 예, 물론 저 부여 공주랑 같이 되긴 네네. 했지만 그래서 가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복원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점점 발견되고 있어서.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미륵사지와 죄송합니다. 국립익산박물관 국산이 아니고요. 네. 저희 재미보라의 재미수다가 지난 방송에서 또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아주 네,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4대 종교 여행에서는 미륵사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네네네. 네,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저희 방송을 다시 한번 지난 방송에 들으시면은 됩니다. 미륵사지는. 네, 그래서 이제 4대 종교 살펴봤는데요. 체험여행 신청 방법과 상세 여행 코스 안내 드릴게요. 4대 종교 체험여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절찬리의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이제 하반기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번 이상 참여하셨던 분은 제외 대상입니다. 초보자 위주군요. 네네. 네네. 안 가보셨던 분들이 많이 가보셔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운영 일정은 1박 2일로 운영이 되고요. 4주간 연이어서 이제 주말에 운행이 되는데요. 9월 27일부터 이제 한 주씩 시작해서 한 주씩 4주간 네. 토요일 일요일 운영이 됩니다. 여행 비용은요. 식비와 숙박비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1인당 2만 원입니다. 단돈 2만 원. 네, 식비, 숙박비 포함입니다. 네, 여행 코스는요. 1일차에 익산역에서 출발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원불교 중앙 총부에 가서 명상과 관람 해설을 듣고요. 그리고 원불교 총부 음식 체험, 미륵사지에 가서 다도 체험 해설을 듣고요. 아가페 정원, 용안 생태습지 바람개비 길을 갔다가 이제 숙박을 하고요. 2일차에 두동교회를 가보고요. 나바이 성당에도 가보고 나바이 성지 순례길도 걸어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근처의 장독대로 유명한 그 명소도 한번 방문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익산역으로 도착해서 네. 돌아가는 일정이에요. 아주 알찬 일정이네요. 네, 많은 아주,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4대 종교 다이롬 4대 종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문의 전화는 익산시청 콜센터 1577-007-2번이고요. 여행 코스 궁금하시면 익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다양한 여행과 체험 프로그램 저희가 소개드렸습니다. 음악 선곡도 여름을 맞이해서 썸머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좋았습니다. 네, 음악 들으니까 시원하고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선곡표는 유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채널에 댓글로 넣어 놓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기쁨과 한숨들이 뒤섞인